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지금 중간고사 끝나고 지금 막 수행평가가 쏟아지고 있죠. 지금 맘띵 카페에서도 이제 수행평가와 관련돼서 많은 문의가 있고요. 지금 수행평가 주제를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 수행평가 방향성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관련된 이제 컨설팅 문의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행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드러나야 되는데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이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하나하나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수시 학종이라는 것은 한 번에 만들어지진 않아요. 여러분 어떤 수행평가 무슨 활동이 벽돌을 하나하나 완성돼서 집에 완성되듯이 이 수행평가가 여러분의 진로 역량과 학업 역량을 하나하나 완성시킬 때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을 왜 말씀드리냐면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도 보이지 않고 그냥 이 주제를 왜 했지? 이 주제 그냥 뭐 했구나, 뭐 귀찮아가 이 주제를 했구나라는 게 그냥 보이는 그런 생활 기록부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수행평가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학업 역량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 주제를 여러분들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행평가라는 건 단순한 과제 제출이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단순한 과제 제출이라고 생각한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를 보면 뻔할 뻔짜처럼 생기부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 능력의 종합 평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수행 평가의 목적이다라는 걸 아실 필요가 있어요. 즉 수행 평가를 하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어떤 거기 교과 범위 단위가 나오잖아요. 그 단위에서 여러분 어떤 뭐 연계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거 나오는데 먼저 그 단원에서 여러분들 배운 지식과 개념을 여러분 방식으로 먼저 재구성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 해결력이 나왔는지가 수행평가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들은 이 자기 방식으로 재구성한 것이 보이지가 않아. 그냥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문제 해결력이라기보다는 마치 그냥 어떤 문제가 있었다, 문제만 제기하는 것,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뭐 이제 경제라는 과목을 들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경제라는 단어에서 여러분들 탄력성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럼 탄력성을 배웠다라는, 그러면 탄력성을 배우고 나서 요즘에 와서 전세 가격 상승 문제 수요 공급 곡선과 탄력성 개념을 적용한 어떤 이러한 그 카드 뉴스라든지 보고서 이점은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학업 역량을 반드시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생활기록이 수행평가에서 학업 역량이 나와야 되는 이유는 두 번째로 대학교는 학업에 대한 자기주도성과 깊이를 학생부, 즉 과세 수행평가에서 찾는다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이 전공에 필요한 학업 역량을 갖췄는가를 중요하게 평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행평가가 어떤 단순 요약이라든지 어떤 뭐 뭐 자료를 나열했다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점들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아, 이 학생은 자기 주도성이 없고 그냥 했구나, 단순 요약했구나라는 점이 나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만약에 그런 수행 평가를 자기 주도적으로 개념의 분석과 적용이 드러날 때 여러분은 자기 주도 학습자라는 게 증명된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 예를 들어 봐보죠. 우리 뭐 지구과학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에 요즘 우리 아이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절대 안 빠지는 그 내용이 온실 효과가 안 빠지죠. 근데 온실 효과를 배웠다라는 말.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자기 스스로 나갈 수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는 뭐 위성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뭐 우주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이 온실 효과를 바탕으로 위성 관측 데이터를 활용해 지구 기온 상승 그래프를 분석한 보고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개념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자료 해석력도 적용함으로 인해서 학업 역량과 자기주도성을 같이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한 가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업 역량이 중요한 이유는 교과별 평가 기준은요, 과정 중심으로 이동 중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맘띵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에 수행평가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에요. 탐구 과정, 어떤 사고의 흐름, 수업과의 연결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말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탐구 과정, 사고의 흐름이라든 수업과의 연결성이 나올 때 정성평가 기준의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학업 역량 반드시 수행평가에 드러나야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고등학교 2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들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우선 고등학교 1학년들은 학업 역량 빵빵에 받쳐줘도 괜찮겠죠. 그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은 뭐 또 드러나야 되냐면 진로 역량도 반드시 드러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죠. 자, 진로 역량의 상하 기록부에 반드시 드러날 이유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일단 진로와 연계된 학습이 솔직히 자기소개서 대체 자료로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면서 진로에 대한 어떤 탐색과 역량, 어떤 수행평가라든지 독서 활동, 이런 걸로 지금 여러분들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어떤 수행평가를 했다라는 말이, 그럼 대학교 평가자가 생활기록부를 쭉 보게 되면서 여기 뭐 주제들이 나올 거니 그러면 이 주제를 왜 선택했지? 이 주제가 본인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주었지? 이 점이 수행평가에 분명히 드러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요즘에 이제 반도체 공정, 반도체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죠. 그래서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라는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전기화학을 배웠다나 그러면 전기화학 원리를 이용한 반도체 애칭 과정을 조사하면서 어떤 산화 환응 반응의 중요성을 더 깊이 여러분들 심화 조사 들어가게 된다면 당연히 진로 역량도 반드시 깊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자, 두 번째로 진로 역량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학습 동기와 목표 지향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제가 항상 생활기록부가 주목구구시로 나오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생활기록부가 고등학교 1, 2, 3년 동안 주목구구 특히 1학년 때는 괜찮은데 2학년, 3학년 때도 생활기록부가 주목구구식으로 나오면은요 솔직히 그 학생은 학종으로 다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뭔가 목표 지향성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바로 진로 역량이 바로 핵심 지표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학교는 단지 성실한 학생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또 대학교는요, 착한 학생, 물론 착한 학생 좋겠지만 착한 학생 우선이진 않아요. 대학교가 요구하는 학생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학습을 설계해 온 학생을 선호한다라는 말.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을 여러분들 생활기록부에서 반드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행평가와 진로와의 연결이 드러나게 되면은요, 어떤 자기 주도적인 진로 설계 능력이라든지 실천력, 그리고 또 하나, 동기부여 요소가 생활기록부에 읽어보면 그냥 딱 느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점들이.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윤리학 사정 이론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수행평가에서 인공지능이 인권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점에서 경찰이나 법제, 뭐 어떤 뭐 법학과 만에 거기 손으로 하시죠. 경찰이 그러면 제 인공지능 법제화와 윤리 기준 설정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필요성이 있을 것인지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진로 거기 역량에서 목표 지향성을 반드시 보여주는 수행평가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진로 역량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지만 학종에서 경쟁력 확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전에 학국의 학종의 4대 요소가 학업 역량, 뭐 전공적 값은 발전 가능성, 그다음 인성이었는데 요즘에서 어떻게 바뀌었죠?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장 세 가지라는 말이야. 그럼 여기서 진로 역량 가장 많이 차지해 경희대라든지 건국대라든지 진로 역량 가장 많이 차지해 숭실대도 마찬가지로 진로 역량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라는 거. 즉 진로 역량이 드러날 때 여러분들 학종에서 큰 경쟁력 확보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생활기록부를 좀 분석하고 우리 완땡에서 학종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분석하다 보면은 학종으로 합격한 학생들 모든 공통점이 진로 역량에서 경쟁력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와서 뭐 의사가 되고 싶다라든지 뭐 생명공학과가 되고 싶다는 그런 요즘도 의사가 많아요. 그러면 저 단순히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 의사 관련돼서 뭐 생명과학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뭐 유전자 편집 코스 이도 다 들어가 크리스퍼 카스9도 들어가 다 들어간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 그런 것보다는 생명과학 수행평가에서 여러분들 유전자 편집 기술 배우잖아. 그러면 유전자 편집 기술의 윤리성을 조사하면서 생명 윤리와 의료 현장의 갈등까지 심화 탐구 들어간다면 여러분의 생활 기록부의 경쟁력은 확보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진로 역량을 요약하면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진로에 필요한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학업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진로 역량. 이 점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수행평가를 하실 때 먼저 주제를 설정하실 때 이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이 드러났는지 최소 못해도 이 둘 중에 하나는 수행평가 주제에
드러나는 주제인지 그 점 꼭 확인해서 학종에 유리한 생활 기록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활 기록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